안녕하세요. 세민킴 변호사입니다. 저는 개인 납세자들이나 비즈니스 오너들이 직면하고 있는 골치 아픈 IRS 세금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제 클라이언트들이 각자의 생업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미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클라이언트 케이스에 대해 연방국세청에서 제안했던 결과물들을 이번 달에 한꺼번에 받게 되었는데요. 모두 100%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하나씩 조용히 복귀해보고 저만의 툴박스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더니 뜻밖의 노하우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 팁들을 많이 적용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제가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중 노하우 4가지만 추려서 바로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노하우 첫 번째, 국세청 직원이 내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컬렉션 에이전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정을 하는 주체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는 그들에게 허락된 결정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Revenue Officer나 Revenue Agent, Appeals Officer 또는 ACS에 있는 말단 직원들까지도 그들이 내릴 수 있는 플렉시블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진행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대부분 케이스 진행을 할 때 저희는 비대면이 주는 한계점, 전화나 문서로 일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정부 직원들이 그래서 검토하게 되는 문서나 전화의 상의 디스커션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면 국세청 직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상사 앞에서 내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트를 6month 것만 팩스하지 말고 Bank Deposit Analysis 같은 것들을 요약해주면 그들이 일하기 쉽겠죠. 노하우 두 번째, 거들먹거리면 망한다. 국세청 IRS 직원 중에서 간혹 연방정부에서 일한답시고 납세자가 전화를 할 때나 저희 같은 대변인들이 전화를 할 때 파워트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무조건 세게 나가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으름장 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 맞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직원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만약에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이 따라야 하는 국세청 내규, IRM이나 객관적인 증빙 서류 같은 것들로 맞서야 하겠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들보다 판례나 법률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교육하러 들려면 이들이 방어 기제가 오히려 가동하게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거부 결정을 하게 하는 내 클라이언트에게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인 사실과 냉철한 이성보다는 심리적인 gut feeling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꼭 기억할 것은 변호사나 그 대변인 내 최대 유일한 목적지는 변호인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직성이 풀리게 하는 것도 아닌 내 클라이언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책상을 여러 번 파운딩을 하고 크게 얘기한다고 해서 케이스에서 꼭 이기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자존감 높은 여자 변호사들이 이 영역에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에고를 살짝 내려놓는 여우짓은 우리 엄마들이나 여자들이 이미 마스터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시켰던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국세청 직원과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아요. 꼼꼼하고 차분하고 이타성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고 서로를 프로페셔널로 인정해 주면서도 에고를 세우는 대신에 해당 케이스를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나면 일이 효율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노하우 세 번째,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 형사님들이나 혹은 복수극을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벽장 안이나 화이트보드에 인물 사진들을 꽂아놓고 주요 인물 관계도를 그리거나 포스트잇이나 현란한 화살표로 중요한 사실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저도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사무실 바닥이나 화이트보드에 모든 사실관계와 자료, 그중 도움이 되는 것, 불리한 사실들을 인터뷰와 리서치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문서로 쳐다보거나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단면적인 것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면 정말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 해결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불거져 나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언더플레이 하거나 숨길 수도 있겠지만 sometimes 오히려 드러내서 보여주고 적절한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전략상 나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험과 촉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노하우 네 번째, 프레이밍 작업을 하라. 프레이밍 작업.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건을 볼 때 어떠한 안경을 쓰고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클라이언트 케이스에 프레이밍, 액자, 내가 원하는 액자를 씌워야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눈치채면 manipulated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국세청에 전화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항상 프레이밍을 기초로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처음에 국세청에 전화를 할 때 직원이 변호인의 위임장과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미리 막 장황하게 사건 설명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신원 확인 작업을 끝내야 하는 직원이 짜증을 내게 되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연락한 목표를 짤막하게 2분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프레이밍 작업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트랜스크립을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들어가서 그들 나름의 정보를 내리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그 재정 상황이 왜 어려운지 미리 기대치를 확 낮춰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원 확인을 끝나고 트랜스크립트를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느끼지만 제가 미리 슬쩍 던져준 사전 정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프레이밍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노하우들은 제 클라이언트들의 성공 사례에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제가 워낙에 클라이언트를 선별을 할 때 저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그 맞아 떨어지는 고객들만 선별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 클라이언트가 되시면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재정 상황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무엇일지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면 의외의 해결 방법이나 해안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법률적인 쟁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했던 이런 negotiation, soft skill일 때도 있어요. 사건이 잘 해결되면 저도 무척 좋지만 정말 홀가분해 하시는 분들은 제 고객들이죠.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국세청 차압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거의 은행 계좌를 닫아버리거나 거의 지도에 없는 분들처럼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려오신 마음의 응어리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간의 다이내믹도 밝아지고 정신 건강까지 회복하게 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한 모든 분들, 직장 내의 잡스킬, 연봉 협상, 세일즈 하시는 분들,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심리에 대한 이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